한서희TV의 한서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은이TV의 신은이입니다. 네, 오늘도 또 우리 은희씨 네.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말 야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살기 과분한 나라다, 감사한 나라다. 정말 어느 날 한순간 뚝 떨어져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아도 되나? 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하기도 하고 꿈만 같기도 한데 이런 나라에서 또 가끔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는 야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데 맞아. 이 소중함을 꼭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가끔 저희에게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이것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실 분들이 있어요. 감히 뭐 언제 얼마나 됐다고 산지 얼마나 됐다고 너네가 가르쳐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북한이라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. 맞아. 그렇죠. 저는 옛날에 되게 걱정됐던 게 있어요. 한국에 네. 왔는데 한국 그 사장님들이 네. 개성공단으로 막 가가지고 이제 입주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어떡해. 만들고 막 돈을 버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되게 걱정됐던 게 북한은 사실 무법천지에 무자비한 그럼요. 나라고 당이건 뭐 나라고 법이고 결정하는데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. 그런 나라에서 한국 정부에서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야야 다 때려쳐 이러면은 투자한 돈이고 뭐고 이런 거 다 그들은 상관 안 해요. 그냥 나가 이러면은 그 순간 나가야 되고 안 나가 내 돈 내놔 이러면 그래 너 잘 됐어요 잡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를 사장님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. 지원도 많이 네, 해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. 조금 뭐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. 그리고 한순간에 그만뒀잖아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물건이라도 빼낼 시간을 좀 주기는 했더라고요. 저는 그것마저도 안 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북한하고 뭔가 관련을 짓는 거라면 생각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맞아요.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금강산 관광을 주최했던 현대 그 현대그룹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대단한 그룹이고 그렇죠. 그런 그룹에서마저도 어느 순간 나가라니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금강산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짜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호텔, 지어놓고 했는데 근데 나가라니까 어느 순간 나와야 되고 그 건물들은요 자본주의 건물 뭐 이러면서 뭐 안에 거 다 뭐 깨부수고 뭐 그랬다는 소문이 지금 자자하고 그 옛날에 뉴스에서도 나왔어요. 그거 뭐 허물어 버린다느니 뭐 니네가 떼가라느니 뭐 이런 이춘희 아나운서인가 뭔가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자본주의물이 들어있는 뭐 건물이 뭐 어쩌고 때려 부셔서 가져가래요? 니네 거니까 다 자본주의 나라로 가져가라. 무식 얼마나 무식한지 봐요. 아니 그거를 어떻게 가져오냐고요. 그런 것이 북한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겠어요. 옛날에 서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. 서를 정말 지방 곳곳으로 다 보내고 물론 관리를 못해서 금방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때 그렇게 도움받을 때는 가만히 도움 잘 받다가 금강산 하고 나서 좀 틀어지니까 나가 이러고 건물 가져가라. 건물을 어떻게 가져가냐고요. 그래.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어요. 생각나요.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소 가져올 때 또 속옷까지 다 지원해줬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거기 상점에 가가지고 속옷 타가래요. 그래서 하얀 그 러닝 있잖아요. 그거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. 남조선 거라고. 근데 얼마나 하얗고 보들보들하고 면이 북한 면 하면 이렇게 막 뻣뻣하고 이상한 누렇고 안 돼. 긁혀요. 살이 긁혀. 근데 이 면은 정말 보들보들하고 하얗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
그거 막 한 집에 몇 개씩 줬었어요. 그것도 한국 거라고. 그래요? 그런 일도 있었구나. 근데 봐봐요. 그렇게 처음엔 줬단 말이에요. 대북 제재를 겪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또 하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줬었으니까 낫이나 이런 속옷 넌닝구 같은 건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없잖아, 어디에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대충 나눠줬어요. 근데 소는 어때요? 우리는 소 구경도 못했어요. 이 소는 정말 북한 당국의 그 지도자들이 다 해먹었는지 우리는 구경도 못했죠. 심지어 언니 그 소 보낼 때 소가 대부분 임신한 소들을 보냈거든요. 새끼를 낳아서 분리라고 그 정주 회장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이 다 있었는데 어디 갔어 소가? 다 없어졌어요. 그 그리고 소들이. 아니 욕이나 하지 말라고 해요. 그러니까. 소를 받고 욕은 얼마나 한 줄 알아요? 소 죽은 다음에 보니까 뭐 뱃속에 밧줄이 들어있더라느니 뭐 독약을 먹여서 보낸 소라는지 막 별의별 어. 정말 그거를 그래. 강연하면서 막 주민들한테 이렇게 남조선은 이렇다는 등 막 오히려 또 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쌀을 지원했다. 쌀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이 안 돼요. 왜냐면 북한 체제를 그냥 공공연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. 군량미를 다 저축을 해버리고 북한 주민들은 생색으로 그냥 몇백 그램 주는 게 다거든요. 이거 정말 대북 지원 이런 거는요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고 주는 건데 북한 주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독재 체제를 도와주는 길이라는 거. 이거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옛날에 저희 아빠가 군에 계실 때 그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많이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. 근데 그거를 사실 뭐 군인들한테 먹으라고 주고 이제 네. 일반 사람들한테 배급하라고 준 쌀이고 옥수수였거든요. 근데 그걸로 뭐 했는 줄 알아요? 뭐였어? 우리 아빠는 탱크 부대에 계셨으니까 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빠가 설명하시는데 기계 탱크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쇠가 있는데 그 쇠 중에 하나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. 기름이 있어야 돼.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아니라 거기다가 엿을 발라야 된대요. 연물을 이렇게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엿이 아니고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다른 거를 해가지고 그 쇠 자체를 말랑하게 한대요. 근데 북한은 쇠 자체를 말랑하게 할 기술이 안 되니까 여기다 엿을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아빠네 부대에 가면 창고에 이렇게 엿 드럼들이 잔뜩 이렇게 놔져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엿을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보낸 식량으로 가져다가 엿 짜내고 그 찌꺼기를 군인들도 먹게 하고 일반 주민들도 먹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아빠는 그 엿을 훔쳐서 도둑질에 마시기도 하고 했대요.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니까. 이렇게 뭘 보내주면은 어쨌든 간에 체제 유지를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을 만들기 위한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갈까요? 과연 가기는 갈까요? 그래서 제발 이 대북 지원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뭐 북한 주민들 도와주고 싶다면 중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주는 거는 김정은이가 먹고 나머지 북한 주민들이 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북한 주민들 위한 인도적 차원이에요. 이건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독재자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뉴스도 나왔었는데 귤을 북한에 보냈는데 귤 왔었어요. 그 귤 같은 경우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제 안 줬어요. 안 가고 평양 안에서도 이제 평양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다 잘 살고 뭐 다 부유층이고 한 게 아니라 평양에도 딱 중심 구역이 있어요. 거기에만 중앙당 간부니 뭐니 중심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지방에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근데 그때 보낸 귤이요. 그 귤을 북한 중앙당의 사람들, 김정은도 당연히 먹었겠죠. 먹고 나서 남으니까 그 남은 거를 그 중앙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눠줬대요. 근데 나눠줬는데 너무 많이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썩었어, 우리 이만갑에 썩었어. 나오는 희진이라는 친구가 거기 사는 애거든요. 근데 걔네는 썩어난대요. 우리도 귤이. 먹었어. 그래요. 그러니까 한 상자 가져왔는데 막 썩어. 그니까 그 썩을 거면 좀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. 근데 그건 자기네끼리 먹어야 돼. 왜냐? 이거
남조선에서 온 거거든요. 남조선에서 온 귤을 일반 주민들이 먹었다 이러면 이게 남조선에 이렇게 맛있는 게 온다고? 그들이 우리한테 이런 거를 후원해 준다고? 이러면 우리나라보다 남조선이 훨씬 잘 사는 거고 우리 위상이 떨어지니까 썩히면 썩을지언정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한다는 열받아. 말이 뭐 김정일이가 전략 전술을 써가지고 뭐 적들에게서 받아낸 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적들이 두 손 두 발을 빌면서 무서워서 북한에 준 것처럼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야 우리 북한 세구나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야 우리가 얼마나 세면 저 남조선 아이들이 우리 무서워서 저 뇌물 갖다 바치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. 정말 유치하지 않아요? 아 진짜 이 대북 지원만큼은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 독재 정권을 오히려 장려해주는 독극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막 다니잖아요. 그러다 보면 정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, 대학생, 군인들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까지 다 우리가 다양하게 안보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진짜 몰라요.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지역별로 안보 의식이 다 달라요. 그래요. 지역별로 대한민국도 예를 들어 저 파주나 연천이나 강원도 주민들은요 안보 의식이 투철합니다. 거기 가까우니까. 그렇죠. 북한이랑 가까운 데는 늘 사람들이 긴장하게 살고 정말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북한 체제 같은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.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고 자유를 수호하자. 이런 마인드가 잘 돼 있어요. 지역 비하가 아니에요. 지역마다 좀 다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. 부산이나 제주도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안보 강연 왔다고 그러면 뭐냐? 이래요. 뭐야? 그게 뭐야? 이런 태도예요. 절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요. 위협감을 못 느껴요. 왜냐? 거리가 멀어요. 일단 북한이랑.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관광지예요. 사람들이 다 이 생활에 여유롭게 이렇게 막 즐기러 오는 곳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안보의식, 막 전쟁의 위협 이런 게 조금 이 연천이나 파주, 강원도보다는 덜 느끼더라고요.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. 멀잖아요.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부산으로 가잖아요. 우리는 뭐 멀어서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안보라는 게 정말 한번 무너지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금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한순간에 무너져요. 대한민국 봐요. 이 국민들의 자유 국민들의 인권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잖아요. 굳이 꼽자면 알바생 하나 뽑는다 해도 그 알바생에 대한 인권, 밥을 줘야 되는 시간, 밥 먹는 그 돈까지 계산해야 되고 그 알바생의 최저 시급까지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알바생의 인권마저 대한민국에서는 다 이렇게 보장해 주잖아요. 그리고 자유하면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와 연결이 된 거예요. 북한은 정말 자유라는 거를 모르고 살잖아요. 북한 주민들. 그쵸.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북한에서 옮길 때마다 나라의 승인을 받고 감시를 받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은 어때요? 나 어디 가든 상관없잖아요. 외국 가도 엄마 아빠한테만 얘기하고 가면 돼요. 직장에 나 외국 갔는데 좀 보내주세요. 승인 안 받잖아요. 경찰서 가서 승인 받아요? 안 받잖아요. 맞아. 얼마나 자유로워요. 맞아요. 저도 참 너무 그 폐쇄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하고 사니까 이게 진짜 자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가끔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은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 막 김정일이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. 한국에서 그럴 때면은 어떡해. 되게 두려운 거예요. 맞아요. 이 자유가 내가 바라는 자유, 이 나라에서 바라는 자유, 법으로 정해놓은 자유가 한계선이 어디까지일까? 저렇게 김정일을 찬양하는 건데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저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삐또 돌아가지고 저 북한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저 환상을 나라를 가지지. 옹호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갑자기 자유를 한순간에 잃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거 정말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
걸 보면은 두렵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유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. 안보 의식을 투철히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. 맞아요.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. 네, 제가 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우리는 제 자유대로 우리 아이를 노래시키고 싶으면 노래시키고 그치. 피아노 시키고 싶으면 피아노 시키잖아요. 근데 북한에서는 내 아이마저도 자유롭게 키울 수 없거든요. 내 아이가 중앙당 옷갈 뽑혀 가면 영원히 못 봐요, 부모가. 맞아.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세요? 아니잖아요. 그러려면 또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 북한 주민하고 친해진 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북한의 독재 체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에 한 발자국이라도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저는 정말 얼마 전에 어이없는 게 북한 그 TV 채널을 우리나라에 들여온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요? 아니 방송을 우리나라도 보게 한다고? 그걸 왜 굳이 돈 주고 사오냐고요. 그거 돈 줘야 될 거잖아요. 이것도 그치. 북한 독재 체제 먹여 살리는 길인 거예요. 굳이 왜 그 재미없는 굳이 볼 것도 없는 북한의 그 선전용 영상을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. 하도 봐야 될 게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러니까. 정말 쓸데없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은희 씨와 함께 대한민국에 살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거,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만은 절대 알아야 될 것, 대북 지원을 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